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사색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일들을 가끔 혹은 자주 혹은 극단적으로 겪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9일, 프랑스 서부의 작은 마을 성당에서 60세의 카톨릭 신부가 살해됐습니다. 지난해 낭트 대성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던 르완다 남성이 출소 후 자신을 돌봐준 카톨릭 신부를 살해한 것입니다. 용의자가 2년 전 프랑스 당국의 추방 명령을 받고도 국내에 거주하며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알려지자 프랑스 내에 이민법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르완다 출신의 에마누엘 아바이센가 40살입니다. 에마누엘 아바이센가는 경찰서를 찾아 올리비에 메어 60살 되신 분입니다. 올리비에 메어 신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 신부는 몽포르탱 수도 원장으로 몇 달 전부터 오갈 데 없는 아바이센가에게 숙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아마 주변에 이 올리비에 메어 신부 주변의 사람들은 낭트 대성당에 불을 질러 프랑스인들에게 충격을 준 저 사람을 왜 도와주고 왜 품어주냐. 아마 주변 사람들, 심지어 카톨릭 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리비에 메어 신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의 음성, 즉 성경의 말씀대로 오갈 것 없는 이 사람,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는 이 사람, 모두가 싫어하는 이 사람을 품어주었습니다. 이 르완다인 아바이센가는 1994년 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르완다 투치족 대학살에 가담한 후투족 출신으로 2012년 프랑스로 넘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고향에서 죽임을 당하는 등 르완다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유로 망명을 신청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모든 걸 조사한 이후에 이 아바이센가에게 난민 지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즉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7월에는 프랑스 낭트 대성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혀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 풀려났습니다. 당시 아바이센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가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 낭트 대성당은 15세기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불이 날 때 아마 한국인들도 뉴스를 통해 다 봤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엄청난 충격과 어떤 절망감에 그 사로잡힌 그 눈빛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납니다. 메어 신부의 죽음에 대해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 메어 신부의 사진을 게재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메어 신부의 얼굴에는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사랑이 묻어난다. 국가를 대표해 신부님께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로시 하루시나나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어 신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떤 사람이든 도우려고 했다. 어떤 사람이든. 민족, 종교, 이념, 사상, 어떤 갈등, 증오
이런 편견과 어떤 장애를 모두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려 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올리비에 메어 신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한 순명의 사제였다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우파 정치인 마린 르페는 프랑스 이민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무부는 2019년 추방명령을 받은 용의자가 왜 여태껏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었는지 설명하라. 불법적으로 프랑스에 들어와 성당에 불을 지르고 사제를 살해하고도 추방당하지 않는다는 건 내무부의 완전한 실패를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랄드 다마르냉 장관은 정치적 망명이 거부된 용의자가 방화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라 추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가톨릭 사제에 대한 공격은 프랑스 영혼을 공격한 것과 같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이민법에 대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일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외국인 이민자들 300만, 500만 명이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도 이런 문제로 큰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봅니다.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이 이민법이 잘못되었다. 이 프랑스의 이민법에 대한 헌법 소원, 헌법 기소에 대해서 프랑스 헌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프랑스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라는 국가의 위대한 영혼.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 공화국의 공동의 이상으로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실제로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신을 품어주고 도와준 신부를 죽인다. 이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인간의 악입니다. 악은 현존합니다. 악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악은 신비하게도 인간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저 바위에, 나무에, 강에, 산에, 태양에, 들의 꽃에, 바위에 이런 데 악이 깃들어 있습니까? 악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 속에 악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품어줬던 이 신부를 어떻게 살해할 수 있을까요? 대우주 안에 하나의 별인 이 지구, 유일한 생명 공동체인 이 지구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현상,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는 곳도 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사회적 현상. 그런데 이러한 악은 인간 안에만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